기업 IT 프레임워크 14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이거 기업 IT 프레임워크라는 컨셉을 이제 얘기했고요. 오늘이 1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14번의 시간을 쭉 들어오신 분들은요. 지금쯤이면 이제 IT 프레임워크라는 게 뭐고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확실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 시간까지 한 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이 아니고, 이게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외우면 안 되고요. 배운 것이 진짜로 내가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윈도우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죠. 데이터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트워크 모듈 같은 것도 있고 인사관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보면 예를 들면 윈도우 프로그램을 짤 때 운영체제 같은 거 있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DBMS를 짤 때 그럴 때 쓰는 거는요. 데이터보다는 잘 보세요. 데이터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럴 때는 처리 프로세스, 로직이 더 중요하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들은요. 그런 것들을 짤 때 예를 들면 그 노하우를 알려면 이제 윈도우 32 API 같은 걸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걸 공부해 보시면 함수를 이렇게 벽돌 닦듯이 쌓아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만듭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들을 일반 업무 개발, 인사나 생산관리 같은 걸 개발할 때 적용하고자 하는 것들이 함수형 프로그램이라고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함수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안 한다, 뭐 얘기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빼고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업무용 프로그램입니다. 기업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런 걸 개발할 때는요. 어떻게 개발하냐면 보세요. 객체지향으로 개발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업에서 쓰는 프로그램은 어떤 특징을 갖죠?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한번 개발하면 오래 쓰는데 주어지기를 오래 쓰는 게 아니고 계속 바뀌면서 오래 써야 돼요. 그리고 여러 명이 개발해야 돼요. 그런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면요. 잘 보세요. 그냥 개발하면 안 되고요. 기업 IT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기업 IT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업무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돼요. 지난 14번 동안 내가 계속 강조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 쓰는 프로그램은요. 윈도우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시스템 프로그램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일단 기업용은 데이터가 중요한 거고요. DBMS나 뭐 운영체제나 뭐 이런 것들은요. 로직이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기술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일단 강조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기업 업무용 우리가 지금 포커스하는 거는 기업에서 쓰는 업무용 프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짠다? 객지향 프로그램을 짜는 거다. 객지향 프로그램을 짠다는 얘기는 뭐냐? 기업 IT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업무용 프로그램이 짜져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 다음 그럼 기업 IT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 그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한 게 뭐냐? 클래스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클래스는 뭐냐?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객체는 뭔데? 클래스를 쓰다 보니까 모양 같은데 데이터만 다른 것이 다른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객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하고 객체는 용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클래스를 쓰다 보면 여러 가지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이거를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상속과 인터페이스로 정리하면 된다는 거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지향을 이용해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짰는데 뭐 이런 배드스멜이라고 해서 이런 모양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걸 설명을 했고요. 그걸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6가지 원칙을 만들었죠. 기억나시죠? 6가지 원칙. 가장 중요한 게요. 싱글. 클래스는 한 가지 역할만 하도록. 그리고 OCP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 3가지밖에 없거든요. 6가지 원칙을 다 뜯어보면. 그겁니다. 요게, 지금 여기 말하는 요 4가지가 우리 선배들이 일반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만들어낸 아이디어들입니다. 자, 그리고 봅시다. 그러면 업무용 프로그램은요,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볼게요. 업무용 프로그램 잘 보세요. 업무용 프로그램은 화면이 있어요. 입력, 출력, 뭐 그런 화면들이 있죠. 업무용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서 무슨 입력을 하면 이게 DB로 들어가고, 화면에서 조건을 주면 DB에서 자료를 찾아다가 보여주고, 무슨 조건을 주면 자료 찾아다가 레포트 찍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입력, DBMS, 연결 로직 3가지로 구성되는 게 일반적인 업무용 프로그램의 모습입니다. 약간 이해가 되시죠? 요거 일단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쓰는 업무용 프로그램은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고 했는데 업무용 프로그램은 어떻게 화면, 연결 로직, DBMS로 구성됩니다. 90%쯤 된다고 볼게요. 100% 대살 근데 그러니까 시스템 프로그램 OS나 DBMS를 짜는 거와는 레벨이 다르죠. 그쪽은 로직이 중요한 거고 이쪽은 DB가 중요한 거고. DB가 중요한 게 기업용 프로그램인데 그건 어떤 모양이냐면 대충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화면과 연결 로직과 DBMS로 구성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어댑터 패턴은 어떨 때 쓰는 거죠?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보세요. 로직과 이 프로그램을 분리시킬 때 쓰죠. 기억나시죠? 두 번째, 템플레이트 메소드 패턴. 이런 건 뭐가 언제 쓰죠? 이쪽이 보면 레포트나 입출력 화면 같은 게 있죠. 되게 비슷하죠? 되게 유사한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프레임워크에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를 만들어 놓은 프로그래밍 테크닉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입니다. 또 하나 볼게요. 그 다음에 화면에 따라서 보면 이쪽 DBMS를 조회를 할 때 보면 SQL문을 막 날리게 되거든요. SQL문이 수백 가지가 생기죠. 그 SQL문 그 많은 것들이 계속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느냐라고 해서 그 기법을 알려준 게 뭐냐면 스테이트 패턴이에요.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짧게 14번에 걸쳐서 배웠지만 사실 여러분께 저는 제 노하우를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보세요. 객체지향 업무는 기업용 업무 프로그램은 객체지향으로 짜고 객체지향은 클래스, 객체, 상속과 인터페이스, 배드스멜로 구성한다라는 게 원칙. 그리고 업무용 프로그램이 3가지로 구성됐을 때 이 연결 로직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는 이 프로그래밍 기법은 어댑터. 화면 유사한 거 많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템플릿 메소드. DB를 연결하는 로직이 SQL문이 무지하게 많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스테이트 패턴.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15분 짧게 14번을 했지만 제가 엑기스를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조민도라는 사람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뭐 은행,
은행에서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회사에 쓰는 것들, 모든 업무는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됐거든요. 그 회사를 구성했을 때 이 각 부분에 대한 객체장답게 프로그램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 요령을 내가 가르쳐준 거예요. 3가지로. 딱. 디자인 패턴은 20가지 정도가 되잖아요. 다 쓸 수는 없어요. 다 써도 좋아요. 근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필요 없는 것도 많아요. 단지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드린 3가지 패턴은요. 잘 보세요. 업무용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3가지 구성 요소에 딱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디자인 패턴을 여러분이 디자인 패턴이 뭐 하는지 몰랐다면 요건으로 깨달았을 것이고요. 디자인 패턴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고 하면 제가 가르쳐드린 3가지 패턴을 먼저 적용해 보세요. 이걸 적용해서 요런 구조, 요렇게 구성된 기업용 업무 프로그램을 갖다가 멋진 IT 그 프레임워크를 만든다면 여러분들 아마 그 만족도가 장난 아니죠.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14번 동안 강의한 게 좀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그래서 요 내용이 바로 기업용 업무 프로그램. 그렇죠? 당연히 객체장으로 짜는 거죠. 업무 프로그램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모양은 객체장으로 짜는 거예요.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면 저는 원칙과 프로그램 기법까지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할 건 더 있어요. 계속 좀 보완하죠. 하지만 여러분께 오늘 시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저희 강의를 들으셨는데 프로그램은 다 같은 거지. 아닙니다. 운영체제 같은 거하고 기업 업무 프로그램이 다르다라는 것 정도는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기업용 업무 프로그램은 왜 IT 프레임워크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알으셔야 되고요. 운영체제나 DBMS 같은 시스템 프로그램들은 왜 함수형 프로그램을 쓰는지도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정리할 줄 알아야만 여러분들 실력이 느는 겁니다. 윈도우를 갖다가 객체장으로 짠다? 바보 같은 놈이죠. 그죠? 윈도우는 계속 스펙이 바뀌지 않잖아요. 윈도우는 자기네가 스펙을 정하고 그걸 주면 사용자들이 그걸 쓰지, 사용자들이 그걸 바꾸지 않잖아요. 근데 윈도우나 RDBM에서 왜 객체장 프로그램을 적용합니까? 말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참 안타까워요. 기본이 안 되니까, 기본이. 이해하셨죠? 여러분,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객체장 프로그램은 그냥 업무용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거예요. 언제 쓰는 건지 목 터져라고 설명했죠? 윈도우에서는 객체장을 쓰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서 쓰는 건 뭐라고요? 함수형이라니까요. 언젠가 내가 이거 끝나고 나면 함수형 프로그램 제작하는 기법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은 그동안 쭉 했던 것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해서 프로그램의 종류를 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한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꼭 음미해 보시고요. 내일부터는 또 다음부터는 또 다른 주제로, 연결된 거지만 다른 주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